만나니까 그런 통계가 없다고. 네가 전관이 아니어서 그래. 전관 근처를 못 가봐서 그래. 안녕하세요. 킹무법인 요한의 김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컨셉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컨셉 토론이라고 해서 한 가지 주제에 서로 다른 의견을 선택하여 본인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토론 콘텐츠예요. 오늘의 주제는 법조계 정관예우 있다, 없다, 토론 스타트. 정관예우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입장을 대변해 주실 여기 안정 변호사님, 정관예우는 있다, 존재한다 있지. 입장을 강하게 해주실 그런 게 없어. 유달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관예우 있다 말씀해 주신 유 변호사님부터. 네, 일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보면 이 전관이라는 게 법조계에서는 전직에 이제 공무원으로 있었다, 관직에 있었다는 건데, 이제 판사, 검사로 있었던 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대우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존경했고 또 오랜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포지션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쓰레기지 그냥.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배려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검사 시보를 했을 때 한 달 전쯤에 이제 검찰청 지청장을 하다가 옷을 벗은 변호사님이 수사 입회를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담당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꼭꼭 하는 거지. 왜냐면 늘 그랬으니까. 지청장이면 거의 왕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관이 조사하고 있고 안에 내실이 있는데 내실로 들어가서 그 검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그랬을 때 과연 그 검사가 평소에 자기가 모셨던 그분의 어떤 법적인 견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그냥 싹 눈 감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관예우는 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전관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들었어. 잘 들었는데 이건 다른 문제지. 봐봐. 그게 과연 재판 결과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완전 다른 문제인 게, 판사들 중에 이런 판사는 있어. 재판 과정에서 정말 친절해. 정말 친절한데 형은 미친 듯이 때려대는 판사도 있단 말이야. 진짜로 수사 절차에서 얼만큼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줬는지랑 이 재판의 결과랑은 진짜 상관없거든. 실제로 판사님들 중에 재판 진행하는 태도 진짜 거만한데 양형은 조금 되게 관대한 사람이 있고 반대의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관이기 때문에 재판을 좋은 결과로 있을 거냐, 이끌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유변은 저건 완전히 너무 옛날 사람 마인드고 지금 요새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관예우는 항상 어디에 존재하냐, 애매한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0이라고 하면 100을 0으로 만들 수 없고 0을 100으로 만들 수 없는데, 40과 60의 영역, 좀 더 좁히면 45와 55의 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 같은 게 49면 지고 51이면 이기는 거란 말이야. 이 무게가 달았을 때 너무 비슷해. 50대 50 같아. 근데 법원, 검찰 내에서도 명망이 자자했던 사람이 이거 51이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 주장에 손을 슬쩍 얹어줘도 무리가 없어. 그러면 얹지 않을까? 나라면 얹을 수 있을 것 같아. 귀인오류라는 게 있어. 이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건 우리 주변에도 광범위하게 파들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자, 누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겨. 부하 직원이 이걸 훌륭하게 잘 해냈어. 근데 이 부하 직원이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보통 사람들은 쟤는 일을 어떻게 했지? 쟤 서류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반면, 얘가 만약에 스펙이 장난 아니야. 뭐 하버드 나왔고 뭐 어디 나왔고 박사,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보다는 어떤 일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개인적인 가진 속성으로 연관시키려는 이런 심리적인 오류가 있고, 이런 귀인 오류가 광범위하게 퍼져서 이게 사람들의 의식을 침잠해서 만들어진 게 나는 전관예우라고 생각하거든. 요새 진짜로 전관을 광고하는 데 많아. 우리는 뭐 검찰 출신이 많다, 법원 출신이 많다. 이거는 진짜로 나는 실제 하는 전관예우로 인해서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귀인 오류라는 사람들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그냥 마케팅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받겠다 이거야.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변호사들의 속성은 전관이다라는 걸 광고해서 마케팅적으로 돈을 많이 받겠다는 거지. 이거는 나는 실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는 사실은 변호사들 당대의 지성 아니에요. 당대의 지성이 이런 기인오류에 휩싸여서 갑자기 이거 전관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거 이상한 거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아까 말한 그 사람의 속성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 전관이라는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지도 알 수 없는 거야. 아까 안변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전관예우를 행사할 수 있는 인적 관계는 나는 매우 좁다고 생각해. 다만 실제로 전관예우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건 되게 긴밀한 그리고 신뢰를 쌓은 관계에서 가능한데 연수원 수첩 빌려달라는 사람 있고 여기 아는 사람 있냐 물어보는데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 사람은 존재한다는 거야. 비슷한 사건을 내 통계를 냈는데 뭐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쳐봐. 근데 그때 음주운전 사건의 전관 출신의 집행유예 비율과 전관이 아닌 변호사의 집행유예 비율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면 그게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 갖고 와보라고. 없다니까. 그런 통계가 없다고. 저런 통계가 있다 한들 나는 장담한다. 의미 없어. 나는 유변도 뭐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단언코 절대로 그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를 안 느끼고. 이게 전관이 아니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전관 근처를 못 가봐서 그래. 나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판사인데 내가 나랑 친하게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갖고 왔어.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더 객관적이려고 노력할 것 같아. 내가 본 여태까지의 법조인들의 압도적인 퍼센트는 서로 간에 자라온 환경이나 종교나 어떤 배경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의 논리를 갖춰서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어. 그리고 이렇게 못한 사람들은 구속돼 있어. 이거를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의뢰인의 이걸 수임으로 이용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기는 찾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사실 전관예우가 만연하다. 얼마든지 전관예우를 받아서 안 될 사건을 되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그리고 본인의 법적 양심을 크게 상하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걸 파고든다니까.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지석이는 변호사들이 이런 긴 오리 휩싸여가지고 답답하고만 아주. 그래, 화이트가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평행선이고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나는 전관예우로 쓸데없는 돈 지불할 거 없고 결과에 영향도 못 미치니까 진짜로 일 어떻게 하는지 판단해서 그런 변호사들을 찾는 노력하는 게 의뢰인들이 결과도 좋고 자기 돈도 지킬 일이야. 정관 찾아가는 것처럼 가성비 제일 그지 같은 일이 없어요. 정관 가시면 안 됩니다. 정관 찾아가는 게 가성비가 극악입니다. 그럼 이제 유 변호사님도 입장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전관예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점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점을. 잠깐만요. 퍼포먼스라고 그래. 여기 보면 치사하게. 여러분 점이 어디 찍혀있는지 보이시나요? 전관예우가 있는 인적관계를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전관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런 되게 긴밀한 아주 최소한의 관계만 전관예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찾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찾을 수 없다면 기대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네, 여기 토론을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양쪽 다 일리가 있었던 얘기 같고 사실은 이거 결론이 없는 또 주제다 보니까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걸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토론을 이렇게 마치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네, 제가 오늘 사회를 보긴 했는데 만약에 저한테 이거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없다 쪽을 골랐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게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한 10,000건 있으면은 그 중에 뭐 막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로또 당첨자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맞아, 본 적이 그렇죠, 없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데 이런 느낌? 있다고는 아는데 주변에 본 적이 없는 건데 되게 많은 것처럼 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는 거지. 전관예우 되게 법조계에 민감한 사안인데 교도소에서 어떤 전관 출신이 집행유예 기간인 친구를 마약 밀수로 다시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1억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집행유예가 안 나와서 실형이 나왔지. 내가 그걸 그랬어. 법관 출신들이 오히려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 오히려 물 흐린다고. 우리가 일반인이 말해서 정말 영화에 나오듯 사건이 이렇게 뒤집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스스로 막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변호사는 진짜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나. 그럼 변호사. 변호사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건 좀 넣어줘. 이번 자기 생각 관리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오늘 고생했는데 이런 거 좀 넣어줘.